새벽 5시, 추석 아침입니다. 김영숙 씨, 58세. 그녀는 벌써 2시간째 주방에 서 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부치기.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에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야, 그 갈비는 왜 그렇게 질겨? 내가 어제 양념장 만드는 법 가르쳐 줬잖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집니다.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 병원비를 형님만 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살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번 돈은 다 어디 썼는데 병원비가 없어? 형제간의 고성이 오갑니다. 옆방에서는 80대 노모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됐구나.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7가구에서 벌어지는 명절 풍경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30%가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환자라고 합니다. 가슴 통증, 혈압 상승, 우울증 악화, 심지어 명절 이후 일주일간 부부 상담센터의 전화 문의는 평소보다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70대 이상 노인들의 명절 전후 우울증 발병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75세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가정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좋은 날, 가족이 모이는 날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명절 하루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60년, 70년을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가 명절 한 번 때문에 연을 끊게 되고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이 명절 후에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구나 하며 홀로 눈물 흘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절 갈등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계기로 폭발하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현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갈등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침묵기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습니다. 가족인데 나이 드신 분한테 대들 수 있나 하며 사깁니다. 두 번째 단계, 누적기입니다. 참고 참던 감정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한 번 참을 때마다 응어리가 하나씩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 폭발기입니다. 명절처럼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에서 작은 계기 하나로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명절에 가족 간의 싸움 원인 5가지 중에 5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고부 갈등입니다. 72세 이정숙 씨와 48세 며느리 김미선 씨. 이 두 사람은 20년간 한 지붕 아래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전쟁입니다. 이정숙 씨가 말합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너무 대충 해요.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시키고 간편식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40년간 손수 만들어 온 우리 집 전맛이 있는데 며느리는 시판 제품이 더 깔끔하다고 해요. 가슴이 아파요. 반대로 며느리 김미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도 나름 정성껏 하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오히려 이것도 못하냐는 핀잔만 들으니 명절이 지옥이에요. 이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70대 정신과 전문의 이병철 원장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헌신과 희생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본인들도 젊었을 때 시댁에서 온갖 고생을 했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도 당연히 해야지라고요. 반대로 며느리 세대는 평등과 존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함께 일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76세 최순희 씨. 이분은 추석 전날 며느리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올해는 명절 음식 배달시켜서 편하게 쇠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최순희 씨는 이 말에 폭발했습니다. 50년간 내 손으로 만들어 온 우리 집 음식을 배달로 대신하자고?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나 없는 데서 명절을 쇠라고 해. 며느리는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밤 최순희 씨는 홀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쓸모가 없구나.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이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작은 일 하나로도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갈등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준혁 원장은 말합니다. 명절 후에 내원하는 60대 이상 여성 환자들을 보면 혈압이 오르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특히 시어머니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속으로만 삭이다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사 표현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평생 지켜오신 우리 집 맛,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생했어. 덕분에 잘 먹었다. 이 한마디가 20년 묵은 응어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손주 육아 갈등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이를 돌볼까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70세 김영자 씨는 3년째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주를 깨워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러 가고 저녁밥까지 먹여서 엄마 아빠한테 보냅니다. 손주는 예쁘죠? 정말 예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째예요. 내 허리는 이제 펴지지도 않고 내 노후는? 내 인생은? 친구들은 다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는데 나만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며칠 전 추석 때 딸 부부가 왔습니다. 김영자 씨가 손주에게 사탕을 주려고 하자 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설탕 섭취 제한하고 있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자꾸 주시면 아이 건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3년간 내가 키웠는데 사탕 하나 못 주게 해? 나는 너를 사탕 먹여서 키웠는데 너 멀쩡하게 잘 컸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이날 이후 모녀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갈등은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68%가 육아 방식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손주 육아가 건강에 부담이 되지만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젊은 부모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38세 박지민 씨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에요. 아이가 울면 바로 스마트폰을 쥐어주시고 과자도 막 주시고 훈육도 전혀 안 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못 믿어? 라고 하세요. 명절에 이 얘기 나왔다가 큰 싸움이 났어요. 두 세대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74세 정명숙 씨의 고백입니다. 손주 돌보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안 돌봐준다고 하면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가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아프면서도 참고 봐줘요.
그런데 명절에 며느리가 내 육아 방식에 대해 이건 틀렸어요. 저건 안 돼요 하니까 쌓였던 게 터졌어요. 그럼 네가 직접 키워. 라고 소리쳤어요. 그 후로 손주를 못 봤어요. 2달째. 이 할머니는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역할 분담과 존중을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돌봄은 조부모가 해주시되 교육 방침이나 건강 문제는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은 조부모의 헌신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로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부모도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나도 배워야겠네라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조부모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듭니다. 젊은 부모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듭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손주도 가족 모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민감한 주제, 돈 문제입니다. 78세 이순덕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가, 둘째는 회사원, 막내는 자영업자. 추석 저녁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명절 용돈을 드리는 자리였는데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며 말합니다. 어머니, 100만 원입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저는 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애들 학원비가. 막내는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저는 이번엔 좀 어려워서. 그때 큰아들이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막내야, 너 사업 잘 된다며? 어머니한테 용돈도 못 드려? 형이 매번 혼자 다 부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내가 발끈합니다. 형님은 돈 많으니까 쉽게 말하시지? 나는 지금 대출 이자 갚느라 죽을 지경이에요. 둘째가 끼어듭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형님만큼 못 드리는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해라.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았겠다. 이날 밤 세 형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대한가정상담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를 둔 형제자매의 72%가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병원비 문제입니다. 69세 박철수 씨의 사연입니다. 작년에 중병을 앓았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저도 형편이, 둘째한테 전화했더니 형님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결국 막내딸이 전세금을 빼서 수술비를 댔습니다. 그 후로 명절 때마다 형제들이 서로 눈치 보고 막내딸은 오빠들한테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내가 병 걸려서 자식들 사이를 갈라놨구나. 그 생각에 죽고 싶었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증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동욱 원장은 설명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주느냐로 사랑을 측정하십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냈으니 부모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이 사랑의 척도가 되면서 경제적 갈등이 감정적 상처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갈등 포인트는 상속 문제입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이런 말들이 슬쩍 나오곤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집은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형님은 벌써 땅도 받으셨잖아요. 왜 나만 못 받았어요? 7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평생 공평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집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 보니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때 큰아들이 아버지, 진명의 이전은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투명한 대화를 강조합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각자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 나는 여유가 있으니
조금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정하면 서로 오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자식들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주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이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사랑을 재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말씀 경청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명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즘 가장 뜨거운 갈등, 정치와 가치관 충돌입니다. 71세 김종훈 씨의 실제 사연입니다. 지난 추석 때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 생각과 제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는 구시대 사고방식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날 이후로 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이런 갈등은 비단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결혼관, 직업관, 인생관, 모든 가치관이 세대 간에 충돌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나라 걱정이야. 아버지, 요즘 시대가 어떤데 결혼을 쉽게 해요? 집값이 얼만데요? 우리 때는 더 어려웠어도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어. 아버지 때랑 지금이랑 같은 시대예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심리학자 이영희 박사는 분석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권위를 중시합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이 옳고 젊은이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논리를 중시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세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갈등이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68세 박영숙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딸과 정치 얘기하다가 크게 싸웠어요. 제가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나선다고 했더니 딸이 엄마는 평생 남자들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딸은 그걸 눈치 보며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딸한테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요. 이렇게 쌓인 감정들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고 악화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대화의 기술을 강조합니다. 첫째,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겁니다. 정치, 종교, 사회 이슈 같은 건 애초에 명절 식탁에서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만약 그 주제가 나왔다면 설득하려 하지 말고 경청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버지 세대에는 그게 맞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셋째, 의견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다르네요. 하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 한마디가 갈등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게 가족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명절은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바로 비교와 무시입니다. 이런 비교는 형제간에도 일어납니다. 73세 김철수 할아버지.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 작은아들은 자영업자입니다.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봐라.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잖아. 작은애는 언제 그렇게 되려나. 작은아들 김민수 씨 45세. 그는 형과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아예 명절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형과 비교하셨어요.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형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너는 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 눈에는 항상 부족한 아들이에요. 이제 50이 다 됐는데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초라한 10살 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싫어요. 69세 박순덕 할머니는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손주들을 비교하게 돼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관심 있어서 묻는 건데
며느리들은 그게 비교로 들린대요. 어머님은 큰 손주만 예뻐하신다고.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오해를 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명절 후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이유가 가족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늘 투명인간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비교보다 더 아픈 건 무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의사도 훌륭하고 주부도 훌륭합니다. 대기업 임원도 훌륭하고 자영업자도 훌륭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둘째, 인정과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어머님, 평생 우리 가족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며느리,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둘째야, 너는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공했든 못했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유명하든 평범하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가족이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여러분, 지금까지 명절 가족 싸움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말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기고, 듣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하지 않으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사는 게 가족이에요. 이번 명절,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첫째, 감사를 표현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자주 해도 명절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교를 멈춥시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그 자체로 인정해 줍시다. 셋째, 경청합시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넷째, 용서합시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다섯째, 기대치를 낮춥시다. 완벽한 명절을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아쉬워도 그게 우리의 진짜 명절입니다. 명절은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 모두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